한국의 살인사건 104번째 사건입니다. 제목은요. 금직거래 강도 살인사건입니다. 금직거래. 그냥 서로 두 사람이 그냥 만나가지고 돈 주고 금 주고 그냥 직거래 하는 과정에서 강도 살인했던 그런 사건인데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네. 23시경 계룡대 아시죠? 공주 옆에 네. 계룡시로 따로 이제 부르죠. 계룡시 거기 군인들이 저 계룡 그 본부 교회 앞에 쭉 나와 있다가 그 군인 한 분이에요. 군인 거기 다 군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 근처는 민간인 거의 없어요. 민간인이라고 그러면 군인 가족이에요. 그 지역 일대가 다 군인들만 사는. 그렇습니다. 계룡대. 아, 네. 민간인들은 거의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군인이 이제 한 분이 밤 11시경 돼가지고 거기 계룡 그 본부교회가 있대요. 네. 본부교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쪽 어두운 산쪽 길에서 저쪽 산쪽이에요. 그쪽 길, 원래 그쪽이 굉장히 후미지대요. 네. 그쪽에서 누군가 막 비틀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틀비틀하면서. 근데 어두운 데서 산쪽에서 다가와도 정상적인 보행인지 비틀거리는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저 군부대하고 근접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본부교에 있는 데가 군인 아파트 이외에는 일반 주택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인 입장에서는 거의 알죠. 그 근처 사람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누가 비틀거리고 오니까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남성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그 남성이 보이는데요. 예. 그 남성은 40대 정도로 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에는 아주 출혈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피를 막 엄청 흘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피를 많이 흘리고 이제 사람을 발견하다 보니까 의식이 이제 점차 흐려지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로 금을 팔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만났다가 내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나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비틀비틀비틀하면서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 교회 앞에 나와 있던 군인이 누구지? 뭐 다 그 동네 사람도 다 군인 가족이니까 알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봤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 딱 와서 보니까 얼굴에서 피를 막 흘리면서 비틀비틀하다 푹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 여보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여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군인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나 금 팔라고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놈 만났다가 내가 습격을 당했다. 근데 뒷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이 그 피해자가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해서 살려주십시오. 그 소리예요. 네.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거 참 가슴 아프더라고 이 얘기. 그러니까 이제 뭐 군인이 바로 112에 신고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근에 있던 파출소하고 논산경찰서, 119 다 모두 다 출동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금 팔려고 만났다가 공격당해서 이렇게 다쳤습니다고 얘기하니까 강도 전화 볼 것도 없이 네. 이 경우는 파출소 혼자 뛰어나오면 안 되죠. 파출소가 빨리 출동을 하되 상부에다가 본서에다 보고를 하니까 본서에서 형사팀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으니까 119는 지극히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 출동을 했고 그때까지는 이분이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매자, 그 금을 산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호리호리한 체격의 20대 남자라고까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단서 하나라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인근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 그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가 됩니다. 그 근처에 건양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가 됐고요. 네. 결국 이 피해자분은 보니까 44살 먹은 김 씨예요. 44살이더라고요. 근데 결혼 안 했네요. 네, 아마도 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 돌보고 있다고 그러네요. 진짜 이제 이 남성이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은 일단은 그 피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강도 사건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12월 27일 날 논산경찰서하고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팀 네. 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네. 여기 광역 2팀 그 이영우 팀장 네. 하고 이제 팀원이 이제 전담을
하고 논산경찰서는 또 논산경찰서대로 역할을 이제 각각 쪼개가지고 수사 이제 분할해서 부사 착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CCTV 이제 그 이 동선 추적 그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건 현장에 있는 인근 CCTV는 논산서에서 담당. 논산경찰서. 네. 그다음에 도주로 쪽. 도주로 쪽은 이제 광수대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광수대 같은 경우는 더 넓게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광수대는 또 이제 도주로 쪽을 맡아서. 그렇게 계속 연장해 나가는 거지. 네. 광수대는. 네. 그래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 피해자가 걸어 나온 쪽이 그 산속에 막다른 길 쪽이라고 그래요. 아. 막다른 길 쪽에서 나왔는데 그럼 막다른 길 끝에는 뭐가 있냐? 거기가 계룡대 시설관리소가 있대요. 길 끝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시설관리소 쪽에서 이 사람이 비틀거면서 걸어온 거예요. 네. 그럼 시설관리대 쪽은 당연히 CCTV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이 시설관리 그러면 네. CCTV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CCTV 분석하겠죠. 예. 네. 그래서 봤더니 예. 26일입니다. 범행 당일이죠. 예. 사건 발생 44분 전인 22시 16분에 예. 흰색 차량이 그 범행 장소에 딱 나옵니다. 흰색 차량. 네. 그 차 내에서는요. 예. 이 김 씨, 예. 피해 남성이죠. 예. 공격하는 장면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뒷좌석에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죠. 아, 그러면 흰 차 속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 CCTV에 잡힌 거네요. 네. 근데 범인은 뒷좌석에서 앞에 운전자인 김 씨를 공격하는 네. 그 영상이 그대로 뜬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있더니 공격을 당하던 이 김 씨가 운전석 쪽으로 문 열고 뛰어나와요. 도망가는 거죠. 뒤에서 뒤통수 막 공격하니까 아마 둔기 공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 안에 있던 범인은 같이 쫓아나옵니다. 같이 또 문 열고 또 뛰어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노상까지 계속 그 불상의 둔기로 이 김 씨를 공격을 합니다. 머리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네.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린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부터 차 안 뒷좌석에서부터 공격해서 피해자가 뛰어나오니까 같이 따라오면서 계속 공격한 거죠. 아니 두 사람 다 내가 볼 때는 범인은 뭐 군인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피해자는 분명히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 민간인이 왜 그 장소로 그 범인하고 같이 이동을 했을까? 분명한 거는 그 계룡대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사전에 했던 거는 아니에요. 네. 어디서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글로 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아까 그 금거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금거래를 한다고 만났고 근데 거기서 뭔가 이 범행 장소에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근데 그 앞에서는 안 만났다니까요. 시설관리대 앞에서는 안 만났으니까 네.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글로 온 건 맞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서 바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금거래 하다가 공격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서서히 나오겠지만 분명한 거는 정황으로 봐서 다른 데서 서로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차가 흰 차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 차예요. 아, 그리고 범인은 그 피해자 차 뒷좌석에 타고 왔던 거고 그 장소에 도착해서 뒷좌석에서 둔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경찰은 그 당시에 그렇게 추정했다고 그래요.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금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 현금 주고, 네, 금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직거래 아니에요. 근데 금은 준비해 왔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범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ATM기 쪽으로 가자. 아, 돈 찾아줄 테니까 이러면서 슬금슬금 이 한적한 장소로 피해자 스스로가 움직이도록 운전해 오도록 미리 봐줬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장소를 범인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닐까 형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직거래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만난 장소에서 보통 거래를 돈 하는데 주고 받고 끝나죠. 네, 근데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거래를 믿기로 해서 분명히 이동을 했을 테니까 그런 ATM기나 현금 인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던 거죠. 하여튼 이 범인은 김 씨를 이제 그렇게 공격해서 쓰러져서 길바닥에 쓰러졌잖아요. 네. 그분 놔두고 그 사람 차를 강취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 범행 현장에서 그럼 그 피해자의 피해자 두고 다친 네. 피해자 두고 그 피해자 차량을 훔쳐가지고 그대로 달아난 이제 거죠. 도망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차량 동선을 추적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가닥을 좀 잡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그 1.3km 정도 이 범행 현장에서 떨어진 데가 아마 직선거리로 그렇죠? 네, 응. 테니스장 옆에 체육공원이 있었나 봐요. 예, 예, 예. 그 범인은 피해자 차량을 몰고 이렇게 가서 1.3km 있는 체육공원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자 차를 버리고 도주를 한 거예요. 피해자 차는 K5네요. 네. 흰색 승용차. 네. 이제 버리고 도주를 한 거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범인을 또 추적해 나가야 될 입장이에요. 네. 근데 얼굴이 딱 나오면 좋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CCTV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인상착의 보니까 아이씨 참 문제예요. 모자 썼어요, 근데 네. 마스크 썼습니다. 네. 그다음에 롱패딩. 네. 그다음에 호리호리한 남성인데 호리호리하다. 이건 피해자가 호리호리하다고 얘기했죠. 쓰러지기 네. 직전에. 네. 그 맞습니다. 그런 남성이에요. 아, 근데 피해자 차량에 분명히 블랙박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는 오프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계획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러면 차를 몰았으면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문 채취했는데 싹 다 꺼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지문만 잔뜩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 끌고 갔으면 핸들에도 지문 남아야 돼요. 물론 그쵸. 장갑 꼈으면 안 나올 수 있죠. 네. 장갑 꼈을 가능성은 높고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남성이 만났을 때 차 안에서 보통은 서로 만나서 이동하면 장갑 벗는 게 보통이잖아요. 안 벗었겠죠. 범행 목적이었다면. 12월 29일이니까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장갑 끼고 있는 게 12월 26일이니까 장갑 끼고 있는 게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도 않아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장갑 낀 채로 둔기 공격하고 그다음에 운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은 내가 생각할 때 장갑 꼈다면 그 차 안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아까 그러면 마지막에 갔던 장소가 피해 차량이 버려진 데가 체육공원 근처라고 그렇죠. 했으면 체육공원 근처죠. 거기서 동선을 따라가다 그렇죠. 보면 그래야 돼요. 될 것 같은데 자, 그 체육공원에서 그럼 이제 얘가 이 범인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길 입장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주변에 인가나 건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CCTV 자연히 없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그 답답하네. 장소도 범인이 어느 정도 탐색을 한 장소. 그렇죠. 사전에 미리 알아뒀죠. 지가 그 대피할 장소도 미리 봐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금 주고받는 그 거래하기로 해서 만난 장소가 따로 있고, 네. ATM기를 믿기로 해서 시설 관리되어 있는 외진 골목,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도 미리 봐뒀을 가능성이 있고, 네. 거기서 때려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그 차 훔쳐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온 것도 미리 봐둔 장소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 세 군데의 지리를 안다는 거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신분이 군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 일대를 되게 잘한. 그러니까. 그리고 20대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혹시 군인 아니야 범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는 거죠. 네. 현장을 봤을 때는 강도는 철저한 계획범이라고 추리를 했었고요. 그렇죠. 계획범입니다. 그 장소 보세요. 그리고 진짜 이 지리를 잘 알거나 현장을 미리 방문했으면 알겠죠. 네. 싹 아니면 서치해뒀습니다. 사전에 미리 다 그러니까, 탐색을 예. 했다거나 아니면 연고가 있다거나. 연구가 있다면 군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네. 이 여기서 체육공원에서 아무리 가더라도 걸어서 시내까지 가는 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형사들이 그럼 이 범인도 차량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 피해자 차량 거기다 놔두고 다른 쪽 어디 적당히 세워둔 차를 갈아타고 거기는 CCTV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 네. 체육공원에 피해자 차 세우고 바로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차는. 네. 하여튼 CCTV가 없기 때문에 갈아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아주 드문 장소를 이 중고거래 장소로 선택한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일단 CCTV 수사에서는 이렇게까지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피해 남성이 죽어가면서까지 얘기했던 네,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바로 중고거래 게시판. 네, 게시판에서 서로 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이 피해자 김 씨가요. 내가 금 100돈, 금 100돈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를 했대요. 100돈이면 꽤 크구나. 100돈이면 한 2,600만 원 상당 된다고 그러네요. 한 네, 2,600만 원. 네. 근데 이제 100돈이 뭔가 했더니 이분이 금 팔찌 2개, 그다음에 금 목걸이 2개, 금 반지 2개. 목걸이, 팔찌, 반지.
아, 세 개가 각 두 개씩 해서 100돈이래요. 그러니까 뭐 순금인가 짐작컨대 순금이요. 금팔찌라든지 금목걸이 같은 건 상당히 돈수가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지야 뭐 5돈 한다고 그래봐야 뭐 10돈짜리 반지는 없거든요. 금 네. 거의 네. 5돈 한다고 그래봐야 10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90돈은 금팔찌나 금목걸이가 90돈일 것 같아요. 네. 한 양 하면 10돈입니까? 한 양이? 예.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뭐 금목걸이 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한 10돈, 한 20돈, 30돈도 하죠. 아, 예. 조폭 그 똘마니들 잡으면 그냥 뭐 여기다가 목에다가 이 새끼들 쇠사슬을 걸고 댕겨. 그 도주 자금이라면서요. 어떻게 될지 그 몰라서. 도망갈 때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 쇠사슬인데 그냥 금 쇠사슬. 와 그래서 또 그거 형사들이 또 금목걸이 좋아한다고. 그 맨날 그 고객들을 그 하고 댕기는 걸 보다 보니까 은연중에 또 형사들도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너 저 조폭 새끼들 하는 금사슬을 왜 달고 댕기냐? 조폭 닮았냐? 이제 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한때는 나도 하고 댕겼어요. 우리 아버님도 최근에 엄마가 해주셨던데. 아, 그 나이 먹으면 또 그게 하고 싶어져요. 아, 그런가 봐요. 예, 그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있었는데 그거 처분했어요. 아. 금모으기 할 때 처분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요.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뭐 혹시 뭐 박 PD가 해줄지 모르죠. 금사슬 목걸이입니다. 예. 이거 편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집하십시오. 금 100돈을 이제 팔겠다 하고 네.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그 이후에 아마 23일 정도 열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크리스마스 그 시즌 예, 때쯤이었잖아요. 네, 예. 2019년 12월 24일 날. 이분 날이네요. 네, 밤 10시경입니다. 22시경에 누가 여기다 답변을 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팔찌 보고 연락드립니다. 금발찌 사진 찍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직거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고 또 왔죠. 네. 한 55분 있다가. 네. 신도안 면사무소에서 거래 가능하신가요? 그 신도안이 그쪽이에요. 네. 그 계룡돼 있는 그 인근이에요. 신도안 면사무소 있고 그래요. 네. 신도안 이름 붙은 것도 아마 제가 판단 건데 계룡산이 우리나라 무속인들의 성지예요. 들었어요. 대한민국에는 네. 무속인들이 계룡산이 가장 신기가 많다 뭐 해가지고 신성시하기도 하고 뭐 거기 가서 기도빨이 이른바 잘 받는다고 그 하는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무속인 그 우리 박동민 PD도 잘 알고 있는 그 무속인 한 분 계세요. 그분도 맨날 계룡산 가서 아니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잠깐 교수님이 설명하다 보면 박 PD님의 그 뭔가 박 이미지가 PD 자문 무속인입니다. 예, 박동민 PD 자문 무속인 있어요. 우리 PD님 내가 봤을 때 이미지가 정말 이상하게 돼가는 것 같아 오늘 지금. 뭐 저 내친김에 음해를 엄청나게 내가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신도안이라는 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기도처 아. 그하고 연결된 그런 그 지명 같아요. 아. 그 신도안이 그 근처에 있고 신도안 면사무소 그 인근에서 거래 가능한가요 하고 이분한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케이 한 것 같고 신도안 면사무소 주변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죠. 어쨌든 예. 문자를 주고 받았던 게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신도안 면사무소 분명 면사무소니까 CCTV 가 있죠. 예. 네. 그래서 12월 26일 우리가 23시경에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22시경에 구매자 1시간 전. 네, 1시간 전에 구매자하고 그 강도적이니까. 그렇죠. 네. 피해자가 만나는 게 딱 보여요. 근데 그 피해자 차량에 이렇게 K5에 네, 그 타는 게 강도가 딱 탑승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그때 이놈 자식이 뒷자리에 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금을 진짜 실제로 거래하기 위해서 탔다면 운전석 옆자리에 네. 운전석 옆자리에 앉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경우 보니까 이놈이 뒷자리로 앉아요. 이건 진짜 위험했던 거예요. 내가 봐도 이 피해자 김 씨가 그거 좀 생각했어야 돼요. 어두운 시간에 금을 내가 100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러 온 놈이 뒷자리에 앉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해 두셔서 아, 알아주셨으면 그럼요. 좋겠고요. 또 가끔가다 저도 듣는 얘기인데 직거래한다고 거래하신다고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돼요. 절대 안 근데 돼요. 진짜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가벼운 물건이면 나와서 거래를 하시고요. 들어가서 뭔가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면요. 꼭 동행해서 가세요, 진짜. 그리고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하는 겁니다. 직거래도. 네.
절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직거래는. 그리고 밤이면 가능한 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사례 같은 거 올라오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갈 때 본인도 불안하셨는데 일단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래는 잘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아유, 불안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직거래 권장 사항도 아니고요.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지금 그 팁 주신 거예요. 집에 그 물건 가지고 들어가서 거래하는 거 그건 믿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이니까 그 집에서 나 속이겠어 하고 오히려 이거 안전뽕이다 이러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네. 그다음에 밤에 만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네. 한적한 곳에서 거래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번 같은 경우처럼 차를 태우더라도 조수석으로 앉혀야죠. 네. 뒷좌석에 앉으면 내 후미가 뒷부분이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만난 장소는 분명히 신도안 면사무소 인근에서 만난 겁니다. 보통 만남의 장소를 정할 때 요즘은 땡땡 뭐 같은 경우는 그 근처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예. 서로 거래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지금 장소를 본인이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신도안 면사무소 주변. 네, 보통은 서로 어디 사세요, 그래서 정하는 게 대부분 중간 지점에서 만나죠.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 근처로 와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런데 여기 딱 지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금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내 물건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 거래 얘기가 딱 성립되자마자 어디로 오세요 하고 장소를 그냥 미리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탁 얘기해 버리는 거는 한 번 정도 의심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 꼭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닐까 한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라는 건 참 그렇지만 범죄를 했던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그럼요. 어떤 하나하나도 안 놓치는 게 사실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만나기로 한 건 12월 26일 날 당일날이에요. 네. 밤 10시경에 그 이제 만났던 것 같고 신도안 면사무소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 차에 이제 뒷자리에 탑승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이 사람의 인착이 나와요. 인상착의가. 네. 보니까 롱패딩 입었어요. 그리고 팔 부분에 흰 선이 있어요. 팔 부분에 흰 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모자 마스크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특정되거나 구분이 안 되지만 분명한 거는 롱패딩 입었고 팔 부분에 흰 선이 있다. 요거까지는 이제 아마 CCTV를 통해서 경찰이 밝힌 겁니다. 네, 나중에 제출할 옷이라든지 파악해야 될 옷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옷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요, 분명히 서로 거래를 한 게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거래 주고받았으니까 휴대폰 있죠. 네. 그 휴대폰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하는 거죠. 네. 누구 이제 이게 긴급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뭐 이게 뭐냐면 인적사항, 주소 이런 거 빼는 거예요. 주민번호 이런 거. 그 결과 이게 황당하지. 그럴 줄 알았죠, 저는. 대포폰이에요. 네. 대포폰입니다. 근데 그럼 이 대포폰에 대한 거는 좀 특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 대포폰으로 어디를 걸었나 봤더니 한 통은 피해자예요. 근데 6통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은 네. 발신 기록이 있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걸은 기록이 7통 있어서 7통을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통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 네. 나머지 6명도 이거 이때 6명이 나오니까 형사들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혹시 다른 피해자 있을 거 아닐까? 그렇지. 이 6명도 혹시 지금 이 사건처럼 이거 금거래 하다가 이 범인한테 박살난 거 아니야 이거? 엄청 긴장했다고 그래요 진짜. 뭐 형사들 뭐 안 봐도 뭐 얼굴 허해졌을 거예요 이거.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급하게 거기 6명 빨리 연락해 봐야지. 근데 연락을 취해 보니까 전부 비슷한 시기에 카페에다가 판매 게시글을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처럼 이분들인데 다행히 모두 피해는 없더랍니다. 근데 이게 6명 금방 지금 한 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전화 안 되는 사람이 2명인가 3명 있어갖고 애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초긴장 상태. 애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진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다행히 피해는 없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만 피해 본 거예요. 네,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지 뭐. 네, 우리가 왜냐면 확인을 하게 되고 사투리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남성이라 그러면 어떤 남성인 것 같아요. 아니면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우리가 꼼꼼히 물어보거든요. 근데 봤더니 목소리가 되게 가늘었나 봐요. 여성스러웠다고 그래요. 네. 6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성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이놈이 목소리의 특징이 아주 인상 깊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동일본 맞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말 나온 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 이쪽으로부터 우리가 경찰들이 입수하는 게 꽤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 네. 그 다음에 뭐 목소리가 굵으냐, 뭐 엷으냐, 아니면 남성스럽냐, 여성스럽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전화를 주고받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맞아요. 경찰이 체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사건 해결했던 강주 사건 중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공중전화를 통해서 그 부천 쪽에서 계속 그 강도질 하면서 전화질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놈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서 자세히 좀 생각해봐라. 외부에서 전화 목소리 이외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니 기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기차. 그리고 그럼 그 기차가 전철 소리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털커당 하는 게 철도예요. 그건. 그죠? 그럼 부천 관련된 철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은신지 비슷한 곳을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컴파스로 그려가지고 동선을 그려서 그쪽에서 활동하다 검거한 사례가 있어요. 단지 뭐 목소리 어떤 여성스럽냐 몇 살 돼 보이느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통화 중에 그 옆에서 잡음처럼 들려오는 소리 그런 소리도 체크한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시니까요. 그 말투 같은 것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사투리 쓰고. 아니면 자주 쓰는 단어. 그렇죠. 그런 것들도 기억해 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사관 형사 후배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여성스러운 목소리였다면은 6명이 다 똑같이 맞아요. 아주 여성스럽던데요. 남자치고는 또 이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6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동일범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어쨌든 자기는 죽을 이렇게 수 없다던 죽을 수 사람. 없다던 김 씨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12월 29일입니다. 네. 중환자실에 있던 이 김 씨가 사망을 하고요. 사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12월 30일 날 국가원에서 이제 이 김 씨 부검합니다. 그랬더니 부검 결과가 과다출혈 사화로 나오긴 했는데 즉 말하면 두개골 손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망치로 차량 뒷좌석에서 가격 많이 했고, 근데 일반적으로 차량 뒷좌석에서 앞에 있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망치로 가격을 하면 한 번 정도만 제대로 맞아도 그냥 의식 잃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빗 맞았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는 걸 피해서 문 열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미 차 안에서 뒷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심한 상태라 사실은 그 후두부를 공격당하면 방향 감각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못 걷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밖으로 나와서도 멀리 전력을 다해서 도주할 수가 없었던 거고 사내의 공격 때문에 그럼 뭐 손쉽게 뒷문 열고 나온 범인한테 공격 대상이 돼갖고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쓰러진 사람 두고 그 차 훔쳐갖고 도망간 거고요. 결국은 두개골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여태까지 제가 망치라고 그랬죠. 범행 도구가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망치라기보다는 손도끼로 처음엔 봤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날카롭게 열창이라고 하죠. 이게 좀 찢어진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형태를 좀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망치라는 건 밝혀지는데 맞아요. 망치 뒤쪽에 왜 그리고 장도리 뽑는 부분들이 아마 빗 맞았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는요. 이 머리에 날카롭게 찢겼어요. 네. 둔기는 망치는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다면 찢기진 않아요.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면서 테두리 부분만 네, 퍼져요. 찢어집니다. 네, 네, 이게 퍼져서. 그런데 찢어지고 깊어요, 상처가.
그렇다면 이거는 둔기, 망치는 아니다. 이거 손도끼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관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망치로 바뀐 이유를 이제 조금 이제 말하셨다 지금 조금 전에. 네. 그게 뭐였냐면요. 그냥 얘기하고 갑시다. 이거 망신 털고 갑시다. 장돌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얘기하는 장돌이. 장돌이가 뭐예요? 앞에 부분은 망치, 뒷 부분은 이렇게 갈래처럼 혀 갈래처럼 이렇게 돼가 뱀의 혓바닥처럼 네. 돼가지고 못 이렇게 뽑아내는 부분이잖아요. 네. 거긴 날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 쇠붙이로 되어 있는 앞부분으로 둔기 때리고 네. 또 그 과정에서 튕기니까 마구 휘두르는 과정에서 장돌이 뒷부분 못 뽑는 부분 그게 이제 아마 또 머리를 많이 공격했던 것 같고 그 바람에 날카롭고 깊게 찢어졌고 그게 손도끼를 오인하게 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망치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장돌이 네. 집에 하나씩 근데 있잖아요. 최근에 친구들은 잘 그걸 모르긴 하더라고요. 장돌이 아시죠? 장돌이 거봐요. 여기 20대 모르잖아요. 20대 거봐요. 모르는구나. 장돌이 이렇게 못 뽑는데 쓰는 건데. 거봐요. 이게 저는 시골에서 사는 데다가 아빠 엄마 이걸 많이 써서 하는 거지. 망치라고도 부르고 장돌이. 요즘은 집에 못을 잘 안 박다 보니까 그 뽑는 그런 망치도 그렇고 뽑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장돌이 하는데. 그 내가 나이가 먹은 거네. 할 수 없이. 교수님 그럼 저도 갈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도끼로 오인했었다고 그래요. 그 바람에 또 수사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애를 먹기는 했었대요. 네. 네. 그렇다면 앞에는 그 피해 남성이 김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강도상해 사건이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강도 살인 사건. 그렇죠. 사망했으니까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되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교수님 이게 강도 상해 사건하고 강도 살인 사건은 무게가 달라지나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또 일반 살인과 강도 살인은 또 달라요. 네. 일반 살인은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강도 살인은 5년 이상이라는 게 없어요.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맞습니다. 예. 강도 살인은 살인 사건 중에서도 강한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강도를 당하고 다친 건 똑같은데 왜 무게가 좀 달라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 수사하는 거에 대한 무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죄명이. 네, 죄명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어떤 텐션을 좀 더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도 살인 사건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무게가 훨씬 더 커지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사망하니까 이제 경찰들도 pitch 더 올려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피해자가 강도 사건이고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야, 적어도 살인 사건은 아니야. 여유 있게 수사하자. 잡긴 잡아야겠지만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사망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경찰도 제정신 아닌 거예요. 바야흐로 살인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역량은 다 그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네, 모든 팀들이 이제 아마 거의 그렇죠. 다 거의 다 붙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는. 일단 그렇다면은 아까 대포폰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대포폰이 일단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포폰이 어쨌든 특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누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대포폰의 번호는 특정이 됐으니까 이 대포폰이 이동한 동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범인이 대포폰 전화 통화를 6사람한테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각각 똑같은 장소에 전화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A 씨한테는 여기서 했고, 네. B 씨한테는 여기서 했고, C 씨한테는 여기서 했고. 그러면 이제 그 각각 전화를 건 장소가 다를 거 아니에요. 6명, 7명한테. 네. 그거를 쫙 그려요. 그래서 그 거리 연관성을 이제 보면서 그 위치를 수사하는 거예요. 왜? 연고가 거의 한 군데 그 어떤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다면 그 근처 사는 놈이 활동 반경이. 네. 근데 이게 뚝뚝 떨어져 있다면 좀 넓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포폰 전화 통화 기지국 즉 말하면 그 위치를 경찰이 수사를 해보는 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각 달라요. 네. 예. 보통 경기권이었는데요. 예. 수원, 예. 안산, 성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권인 건 맞네. 근데 수원, 안산, 성남이면 그쪽 지역인데 남쪽 저쪽. 네. 근데 우리가 범행 어쨌든 전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위치가 떴는데 이게 도보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건 거는 불가능하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10시에 했는데 여기는 성남이야. 근데 여기 안산이야. 근데 여기는
뭐 한 11시 정도 1시간밖에 안 됐어. 걸어간 건 아니면 차 타고 간 거고. 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 수단이 차량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움직이면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사람들하고 통화한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그 중에 하나 걸려드는 게 하필이면 김 씨였던 것 같아요. 네. 7사람을 선정해갖고 금 판다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한 거예요. 아마 차 타고 가면서. 지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죠. 하죠. 아니면 우리 거기까지 멀리는 못 가요.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분들은 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아마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갈게요라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피해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예. 이게 저 이 수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수사 참 힘든 수사인데. 와, 이게 말은 우리가 쉽게 던지는데요. 네. 교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각 기지국이 있죠. 그 기지국 위치를 경유한 차량을 전부 다 분석합니다.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안산에 몇 시간대가 나왔던 차가 있잖아요. 그 차. 여기 성남에 있었던 그 시간대에 있었던 자차. 그 진짜 차 되게 많아요. 봐요. A라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 성남에 있는 뭐 이를테면 뭐 수정동 네. 무슨 그 골목 반경 500m 그 기지국은 찍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차를 이제 추려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보겠어요? CCTV로. CCTV로 다 추려요. 눈 빠지게 추려요. 그 다음에 이동했죠. 네. 요 B 장소에 무슨 동에 있는 그 반경 기지국 그 내에 있는 거기에 있는 차를 전부 다 추려요. CCTV 또 봐요. 또 봐요. 여기 거. 그러니까 각 장소마다 이놈이 전화를 건 기지국 그 지점에 있던 차 전부 다 뽑고 6군데를 다 뽑는 거예요. 7군데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뽑아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차를 차지하죠.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거 그 진짜 나도 이거 해봤지만 이거 속된 말로 형사들 말로 반 뒤지는 수사입니다. 이거. 와, 저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겹치는 차 나오면 범인 차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또 저 운이 없을 때는 겹치는 차가 또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경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너무 두세 많으니까. 군데 같으면 겹치는 차가 꽤 있거든요. 근데 7군데라면 겹치는 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진짜 하나하나 다 CCTV로 차량 남봐졌고 하나는 남봐졌고 다 그 색깔 못 하나 다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네. 나는 지금 이게 눈에 선해져요. 이거 아마 막내 형사들 주로 시켰을 거예요. 그 막내 형사들이 이거를 보면서 입에서 무슨 말 했는지가 귀에 들려. 무슨 말 하면서 아마 옆에는 커피랑 과자 이만큼 사다 놓고 그렇지만 이건 희망이 있어요. 네. 7군데이기 때문에요. 7군데가 겹치는 차량은 없어요. 좀 힘들지. 각 지역마다 50대, 60대 있을 수 있고 네. 그 시간대 거기 통과한 차. 여기도 막 60, 70대. 여기 60, 70대 있다면 한 적어도 1000대 이상은 이제 눈 빠지게 봐야 되거든. 그 어떤 경우는 차가 거의 똑같다고 판단해갖고 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같다고 흰색 같다고 무슨 차량이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특정해보니까 달라. 넘버가 또. 그럼 맥 빠지고 막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아마 요거 엄청 하면서 형사들이 이거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요. 이 수고 끝에 네. 낙이 온다고요. 예. 차량 한 대가 나옵니다. 맞아요. 차량 이동이 딱 겹치는 동일 차량 찾았어요. 네. 이게 검정색 K7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그 겹치는 차량이 검정색 K7입니다. 진짜 이때 이 형사님들 희열했어요. 진짜 엄청났을 이거 것 같아요. 딱 찾아내는 순간 그냥 뭐 엄청 기분 좋죠. 근데 그것도 기뻐할 수도 만세 부를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게 또 범인 차라는 그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증거도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공교롭게도 딱딱 겹치는 차량이라면 이 경우는 7군데이기 때문에 7사람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희망을 갖고 이제 넘버를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검정색 K7 차량 넘버. 그래서 차 남바를 확인을 했고요. 예. 조회를 했더니 차주가 나옵니다. 차주 나오죠 당연히. 네. 이때 이씨성을 가진 25살의 청년이에요. 남성. 네. 예. 이거는 나이대가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까 20대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25살이면
나이대 비슷해요. 네. 이건 유력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네. 이때 많은 희망 가졌을 거예요, 형사들이.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범인이면 아까 그 범행 시간대 계룡대로도 왔겠죠. 경기도권에서 전화 통화했었으니까. 네. 경기도권에서 계룡대로 진입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진입 여부를 알으려면 계룡시 관문을 조사하면 되죠. 관문. 네. 그게 이제 계룡시 그 공주 IC 통과한 게 나오겠죠. 공주 IC는 반드시 통과해야지 계룡시 들어가니까 경기도에서. 네. 그거 봤죠? 네. 그랬더니 2번을 통과합니다. 예. 12월 24일하고 12월 26일. 그러면 24일은 범행하러 간 것 같고. 아니 24일이 탐색. 아, 그렇다. 26일 날 범행이 일어났죠? 네. 그럼 26일 날 통과한 거는 범행하러 들어간 거고, 이틀 전 24일 날은 그럼 그 동네 가가지고 지형 숙지하고 온 것 같다. 네, 사전. 그렇죠? 네. 그래 봤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대로 K7 차량이 네. 12월 25일 날요. 네. 7시 02분입니다. 아침이겠죠. 아침이네. 네, 공주 IC를 거쳐서 계룡시로 딱 진입하는 게 보입니다. 갔네. 네. 이 차가. 그리고 결정적인 11월 26일 날 범행이 일어난 날. 23시에는요. 예. 국도를 이용해서 계룡에서 다시 공주 동학사로 가고 세종, 평택, 거쳐서? 수원 이동한 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K7이 각각 전화 걸은 데서 나왔다는 것도 범인으로 보이는데 네. 이놈이 공주 IC로 진입해서 계룡시 갔던 것까지 나왔다면 이거 볼 것도 없이 100% 범인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26일 날 빠져나오는 동선도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 100%이 사람 범인인 거죠. 도망 나올 때는 막 국도를 이용했네요. 네. 이건 뭐 아마 내가 볼 때 도로 따라가면서 경찰이 CCTV 또 다 조사했을 거예요. IC는 뭐 금방 나오지만 여기 나온 뭐 공주 IC 거쳐서 뭐 국도를 이용해서 계룡에서 동학사로 가고 동학사에 세종 가고 세종에서 평택 수원 이렇게 이동한 그 일체의 동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AVNI 이거 이용해서 뭐 판독한 겁니다. 자동 판독한 겁니다. 네. 그럼 이건 범인 100% 맞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용의자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전과 한번 살펴봐야죠. 전과. 정과는 없습니다. 전과 없어. 근데 정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정과가 생긴 건 없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 킥스에서 현재 수사 대상자로 떠 있는 게 있네. 네. 근데 그게 바로 금거래 관련된 거예요. 아, 이건 뭐 100%네. 네. 2019년 12월 6일 날 있었던 그 건데. 얼마 안 됐네요. 이 사건 나기 직전. 근데 이것도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에서 네. 그 순금 또 이것도 판매자가 연락을 해와서 판매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위조. 샀네. 네. 그때 샀네. 이번처럼 금을 샀네. 네. 샀는데 참 가지가지하네 정말. 그 금 매수 비용을 위조 지폐로 줬네. 네. 근데 이때는 본인이 나가지 않아요. 네. 또 SNS 상에서 알바를 얻어서 구해서 알바한테 위조 지폐를 줘서 가서 금을 사오도록 한 거네. 그거를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100% 범인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신장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178에 뭐 65kg 정도. 그럼 호리호리 하겠네요. 네. 네. 와.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어디로 갔는지 잡으러 가야지. 그쵸. 그러면 잡으러 가려면 범행 이후에 이제 K7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따라가야 되겠지. 네. 네. 그 전에 이제 25일부터 이 계룡 진입한 게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들어왔는지 범행 현장 갔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겠다. 계룡시 들어간 것만 따지지 말고. 네. 그래서 7시 47분에 계룡시 진입했잖아요. 네. 그리고 범행 장소 인근으로 가요. 거기가 군 간부 아파트하고 테니스장, 신도안 면사무소 요 세 군데를 다 들렀네. 네. 그럼 만나기로 한 데는 신도안 면사무소였잖아요. 네. 그리고 테니스장도 있었고. 차 놔두고 가고 군 간부 아파트 그 인근. 네. 여 근처를 돌면서 1시간 답사한 거예요, 이놈이. 네. 그리고 8시 47분 1시간 답사하고 나서요. 계룡시 무슨 모텔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었던 후드 지차림, 이때는 패딩이 아니었죠. 그때 체크인 하는 거 보니까 후드 차림으로 들어갔다. 네. 그러면 그 전날 범행 전날 계룡시에 진입해가지고 범행 그 장소 인근을 한번 싹 그 사전 탐색을 하고 답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 계룡시에 있는 그 모텔에다 차 세우고
후드티 입은 그 상태에서 이제 체크인 한 거예요. 아마 거기서 머물렀나 봐요. 아, 그 다음 날 나옵니다. 12월 26일 날 16시 43분에 모텔에서 나오는 이거 게 보여요. 아침 8시 47분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 다음날 나오고 이거 모텔 이렇게도 받아주나요? 그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돈 더 줬겠지 뭐. 근데 일반적으로 모텔에서 이건 우리 박 PD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박 PD님 아침 8시부터 모텔에서 받아주나요? 그리고 24시간 자꾸 있게 해주나? 박 PD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 오늘 재물 삼으려고 그래. 잘 모르겠어요. 정 PD가 알겠네. 돈 많이 주면 있겠죠. 그러면 25일 날 08시 47분. 그러니까 25일 날 아침에 일찍 가고 현지 답사하고.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니까요. 돈 많이 줬겠는데요? 네. 25일 날 아침 7시에 8시 다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 인근 답사 다 끝난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방 잡아서 자요. 네. 그 25일 날 이 새끼 방에서 뭐 한 거야, 이 새끼.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게임했다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이제 진짜 약간 성격이 보이는 게 뭐냐면 보통 답사 1시간 만에 안 끝나거든요. 꼼꼼한 범인이면 엄청 답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게임하고 싶어서 그래, 빨리 모텔 가.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12월 26일 날 범행 당일 날 오후 4시 43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이틀 비워준 것 같아요. 모텔비를. 네. 오후 4시 43분경에 모텔을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야구장 그 주차장 옆 천변이네요. 거기 CCTV에 잡혔어요. 네. 근데 그게 약간 CCTV 사각지대라서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나. 그 사각지대라. 네. 그 천변 타고 이동하는 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안 잡혔구나. 그래도 하여튼 차는 이동하는 동선은 나온 거네요. 오후 4시 43분쯤에 나와서 그 주변 일대를 계속 또 봤던 거예요. 한번 봤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범행 날짜 12월 26일 21시 53분 우리가 22시에 피해자 김 씨랑 만나는 게 그렇죠. 보였잖아요. 그때 21시 50분 53분에 CCTV에 잡힌 모습은 마스크, 롱패딩 차림 예. 그러면서 군 간부의 아마 숙소 앞을 지나갔나 봐요. 보스턴 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데 그 안에 아마 둔기 들어 있었겠죠. 보스턴 백이 좀 큰. 네, 그 안에 둔기 네. 들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2월 26일 날 21시 59분 이미 와 있던 그 피해자가 거기 그 차리 있었나 봐요. 네. 그 차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약속 장소구나. 아까 거기가 마지막으로 그 체육관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옷을 다시 갈아입고 롱패딩이랑 이런 걸로 갈아입고 그 숙소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자세하게 목격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21시 59분에 피해자 차량에 타는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김 씨는 이미 거기 와 있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놈은 그 전날부터 내려가서 사전 답사하고 모텔에서 자고 나와서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간 거죠. 네. 종합을 하면 이거네요. 피해자하고 계룡시에서 만난 거 맞네요. 네, 아까 신도한 사무소인가요? 거기. 네. 그래서 범행하고 도주한 거 이거 맞아요. 네. 12월 27일 날 01시 51분경에 이놈이 이제 쭉 따라가 보니까 안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안산. 네. 안산 쪽으로. 안산에 있는 모텔에 투숙했네요. 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23시경이니까요. 그 후로 바로 이제 안산으로 짠 거죠. 아까 뭐 동학사로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 나왔었잖아요. 네, 동선. 네, 그러니까 AV 하나 쭉 따라가 가지고 안산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수원까지 이동한 게 잡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산으로 가서 모텔에 투숙하는 게 보입니다. 수원에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길은요. CCTV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 모텔에 투숙하는 것까지 동선 따라 간 것 같고요. 네. 또 모텔 들어가서 당연히 CCTV 깠겠죠. 거기에 보니까 결제하는 모습 딱 나오는 거예요. 그놈이 결제. 여기에 그 아까 금 관련 12월 6일 날 발생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위조 지폐 사용했던 네. 거. 거기가 수사하고 있던 데가 대구였나 봐요. 대구 경찰이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대구 경찰이 했는데 대구 경찰이 중요한 걸 하나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 우리 지금 이 수사하는 곳에서는 대포폰밖에는 모르잖아. 네. 근데 대구에서는 미리 훨씬 전에 위조 지폐 금 매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놈의 저 실명폰을 파악을 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실명폰으로 요놈이 이동하는 동선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거야. 아, 그걸 협조해 준 거야. 대구에서 공조해 준 거야. 그럼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 폰은 자기 실명폰은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따라가면서 안산 모텔에 투숙하는까지 이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이 공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범행 시간대에 그 실명폰 같은 경우도 켜져 있었던 게 확인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계룡시에서.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명확하지. 추적하죠.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거지 뭐 이거는. 네. 나왔죠, 딱. 네, 경기 수원 권성구 주변입니다. 예. 다시 안산에서 수원으로 수원으로 다시 이동을 이동한 했네요. 거구나. 12월 27일 날.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놈이 도피하는 그 도피 행적이 수원 안산 인근이구나 하니까 이거는 논산 쪽 계룡 쪽에서 수사할 일이 아니죠. 네. 이제 광수대 팀들이 이영우 팀장 뭐 광수대 팀원들 이 사람들이 12월 31일 날 수원 권선동으로 출동합니다. 이 밤 12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그쪽으로 그 출동을 해서 요놈이 주로 모텔에 투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텔 밀집 지역을 이제 그 실시간으로 그 휴대폰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밀집 지역에서 뜨나 봐요. 근데 이게 더러워요. 모텔이 한꺼번에 어떤 동네 가면 왜 그렇게 모텔 사업이 잘 되는지 난 모르겠어. 이 세상에 그 여행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여행자가 무지하게 많거나 아니면 불륜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아니 그냥 연인들도 가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 생각 못했네. 연인들도 참 간다. 그건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아직 연인 관계를 맺어본 지가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그걸 미처 감안하지 못했네. 요즘 연인 만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하여튼 이 모텔 밀집 지역에서 실시간 뜨잖아요. 진짜 짜증나요. 어떤 동네는 한 동네 전체가 모텔만 50개, 100개 있는 데도 있어요. 덥다고 엄청나요. 그쪽에서 이거 실시간 뜨면. 그러면 모텔 다 찾아야 돼, 다. 그거 아주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죠. 차 갖고 다니는 놈들은 아주 고맙죠. 땡큐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 주차돼 있는. 그렇죠. 예. 이거는 K7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모텔이 아무리 많아도 웃기는 거지. 야, 저 입구에서부터 니네 저 2명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광수대 팀들이 주차장 가서 주차장만 보는 거예요. K7 검은 그 K7만 발견하면 돼. 일단 까만 차만 찾아. 그다음에 K7인지 찾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남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참 12월 31일 날 모텔에서 K7을 찾는 형사님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찾았잖아요. 네. 12월 31일 날 오후 7시경에 땡땡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이야 이 새끼 모텔이거든. 하기야 요즘에 호텔 모텔 구분도 없더라고요. 모텔도 예. 호텔이라고 써놓던데 뭐. 네. 주차장에서 그거 맞잖아요. 잘 몰라요? 저 잘 몰라요. 호텔. 아니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땡땡 호텔 주차장에서 K7을 발견했고 네. 차 넘버 보니까 맞습니다. 이 새끼는 이제 이 호텔에 투숙한 거 100% 맞죠. 네, 이제 그럼 검거를 해야 되잖아요. 따야죠. 근데 이제 또 이놈의 호텔이 50개 방에 50개 60개 있는 데도 있잖아 대형.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거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주차장에 차 서 있는 거 보고 거기에 투숙한 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쫓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그 떨어져가지고 저 깨꼴랑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짜 검거하는 과정에 또 신중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 새끼 담배 사러 갔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아니면 또 그 근처에 술 먹으러 갔을 노래방 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호텔에 들어가고 카운터에서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얘가 입실했는지 방구석에 지금 있는지 이 새끼가. 방구석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수사를 해보면 여태까지 찾아온 거 막 동선 지금 우리 막 복잡하게 돌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고생한 게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딱 가서 어느 방에 투숙해 있어. 그거 확인할 때가 무지무지하게 긴장됩니다. 막 어떤 때 막 떨릴 때도 있어요. 막 떨려요 다리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니까 저는 막 떨려요. 현장에 막 긴장돼가지고 다 그때는 형사들 농담도 안 해요. 얼굴이 다 심각해. 다
긴장해요. 이때 긴장할 때입니다. 302호에 추숙하고 있는 거 네. 확인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창문으로 정말 도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그럼요. 많고 이게 엄청 긴장할 때 이랬을 때는 검거했을 때도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요. 또 형사들의 안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요. 이때는 이제 또 고민합니다. 야, 와당탕탕 뛰어들어갈 건가? 그랬다가 만약에 창문으로 점핑하면 또 그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거보다 효율적인 거 아무래도 이 새끼 차 타러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주차장 요놈 차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놈 차 탈 때 닦아? 근데 그것도 불안해요. 다른 그 데로 차 이용 안 갔다가. 할 수도 있잖아. 네. 뭐 공범이 혹시 있다면 공범이 저 운영하는 차 타고 가서 범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 호텔의 특성을 하나 파악을 했어.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후배들도 이거 하나 팁으로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호텔의 이 키 관리 시스템이 마스터 키로 밖에서 문을 열게 되면 안에서 못 잠근대요. 아, 밖에서 마스터 키로 열으면 안에서 잠그고 싶어도 못 잠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호텔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설득하고 잘 얘기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알아낸 알려준 거잖아요. 거예요. 호텔 관계자가. 이거 우리 마스터 키로 따면 안에서 지가 잠그고 싶어도 못 잠급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여기서 결정한 거예요. 따고 들어가자. 마스터 키로 따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21시 08분경에 마스터 키로 따고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입한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네. 범인이 홀딱 그렇게 벗고 있었대요. 큰 고민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아, 어디 무슨 일에 몰두를 하고 계셨는데 네, 홀딱 벗고 홀딱 벗고 게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없었대요. 저 형사들이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밖에서 호텔 직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온 줄 알고 뭐 왜 그러세요? 이거 그 돌리는 사이에 게임 잘 안 될까 봐 계속 그거 쳐다보면서 홀랑 벗은 상태에서 왜 그러세요? 하는데 형사 어이 이 땡땡씨 그러니까 뭐 왜요? 딱 멈추는 순간 질러버린 거죠.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남 모텔인데 거기서 홀딱 벗고서 게임을 하고. 아니 그 어떤 자연주의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자연주의로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해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식은 이제 검거는 수원에서 했어도 발생지가 충남이니까 네. 충남청으로 이송하는 거죠. 광수대가 충남청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문에 들어갑니다. 네.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이거. 끝까지 몰라 아니야 대답 안 하고요. 묵비권 행사했대요. 그리고 반말을 하네요. 네. 왜 잡아왔냐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 눈은 마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형사들이. 형사들이 범인들 잡아오면 꼭 눈 마주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 마주보자고 형사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깔아요. 범인은 깝니다. 네. 근데 끝까지 안 까는 새끼들이 있기는 해요. 네. 뭐 특별하게 있지만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죄진 놈들은 형사하고 딱 눈 마주치고 있으면 깔아요. 아니 실시간 채팅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 눈빛이 되게 무섭다고. 예전에는 내가 눈이 상당히 좀 싸나웠죠. 네. 굉장히 눈이 싸나웠어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내려와요 눈꼬리가. 내 눈 똑바로 보는 놈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 착한 거죠. 교수님 눈 똑바로 보시는 거. 지가 나한테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윤희는 나를 귀찮게 하지. 뭐 그러면 그랬지 뭐 가해자 측에 속하지 피해군에는 안 들어가. 제가 가해자라고요? 객관적으로. 내가 가해자래. 네, 우리 윤희는 나한테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간접적으로 가해자야. 그러니까 눈 마주치는 거 아무 하자가 없지. 네. 거기다가 지금 다 죽은 눈 보고 있는데 뭐 예전에 그 눈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진짜 교수님 눈 되게 초롱초롱하세요. 나중에 한번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 아직도 그 교수님 눈에서 반짝반짝하는 진짜 그 반짝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고 제가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저도 저런 눈빛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 왜 그 야수의 눈빛으로 오네요. 저 지금 사슴의 눈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수는 왜?
자, 이 새끼 눈은 마주치지 못하면서도 묵비권 행사하면서 아니야 몰라 왜 그래 개경 속된 말로 개긴 거예요. 네. 꺽꺽거리고 사실 이거 맞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민주경찰이 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요즘에는 진실의 방은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진실해졌는데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진실의 방은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입니다. 영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들이 증거론을 많이 아니 찾아야 그러면 돼요. 이제는 오로지 처음부터까지 증거예요. 네. 자, 증거 발견 또 있었죠. 네, 이게 핸드폰 아까 실시간 압수했죠, 이제. 네, 그건 자기가 실명폰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딱 압수했잖아요. 압수했어요. 그럼 이제 문자들, 네, 전화한 거기서, 것들. 그거 나왔네요. 메시지가 나와요. 네, 이 요거 범행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범행했던 게 12월 27일로 넘어가는 네. 날이었잖아요. 네. 근데 28일 날 엄마한테 그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계룡시에 진입하고 피해자하고 근접한 거 이런 게 다 나왔어요. 동선 이런 거 다 나와서 분명히 범인은 맞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강취에 간 금을 찾는 일이에요. 네. 이것만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부인을 하거나 말거나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데 마침 실명폰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거 압수 딱 해가지고 깠어요. 그랬더니 2019년 12월 28일 그럼 범행 이후죠. 이틀 후에 네, 네.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요. 짐 다 보관하고 나왔어요. 집에다가 보관하고 나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다녀와서 챙겨갈게요. 네. 안 보이게 넣어놨어요. 이게 뭘까? 경찰들이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아마 추정컨대 금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놈 소지품. 네. 강취한 걸 금방 처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게 넣어놨어요. 안 보이게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물건인데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분명히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검거했던 이틀 후에 네. 2020년 1월 2일입니다. 금년 1월 2일입니다. 네. 14시 40분, 오후 2시 40분에 이 어머니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이 씨입니다. 이놈 이름은. 네. 이름은 이제 성이 이 씨예요. 이 범인의 어머니 집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침대 프레임 보관함이 있나 예, 봐요. 예, 예. 거기에 금반지 2개, 예, 팔찌 2개, 예. 금목걸이 2개. 아까 그 백돈. 피해 남성이 그 게시판에 올려놨던 것과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또 아주 살뜰하게 챙겨놨어요. 금반지 2개하고 금팔찌 2개는 보증서도 거기에 있어요. 그 보증서 있으면 그 금하고 금팔찌하고 금반지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금은방이 나오고 네. 금은방을 찾으면 누가 사갔는지가 나오거든요. 참 이게 이 도둑놈이 아름답게 협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의 아니게. 자, 보증서 딱 발견했어요. 옳지 잘 됐다. 보증서 확인해야지. 네. 네. 그래서 아까 금반지하고 금팔찌 있다 예, 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에 있는 아마 금은방 두 곳이었나 봐요. 예, 예. 네, 거기서 구입한 것들을 확인해서 주인 찾아갑니다. 이거 이제 금은방 주인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이 당신네 집에서 당신이 보증서 쓴 이 물건인데 이거 혹시 사간 사람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오래됐어서 금은방 주인이 이거 김 씨예요. 그 피해자. 그 남성 40대 남성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구입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못 죽는다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가가지고 그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그 금팔찌 금반지를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 이제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와서 금을 또 적은 금이 아니잖아요. 그걸 사가니까 이 주인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 머릿속에 것 같아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팔은 똑같은 그거를 중고나라에 대해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팔을 내면. 네. 그럼 같은 물건인지를 대조를 하니까 맞습니다. 나 그러면 이놈은 뭐 볼 것도 없이 범인 맞죠. 엄마랑 이걸 사러 왔을 때 어땠을까? 그래요. 같이 가서 구입을 했던 건데. 왜냐면 저도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목걸이를 사서 같이 금방 엄마랑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읽는데 엄청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이 새끼는 나쁜 놈이 그 구속영장 신청했고 당연히 발부되죠. 네. 이 놈은 2차 조사할 때까지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어요. 아니라고. 이 정도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전히 부인했고요. 그럼 금팔찌하고 금반지 나오군요. 그거 길에서 주웠대요.
길에서 보증서까지 떨어져 있대요. 보증서까지 같이 있는 거 길에서 주웠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게 진짜 천하에 죽이려면. 그리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구속적 부심까지 청구합니다. 나 이 구속 부당하니까 네. 풀어주시오 하고 구속적 부심 신청했지만 이거 뭐 판사가 당연히 기각하죠. 네. 이게 검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피의자도 할 수 있는 건데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판사도. 그래서 그렇죠. 기각. 기각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 이제 송치될 때까지 유치장에 영장 발부됐으니까 네. 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둔 거죠. 네. 그리고 놨더니 어느 날 저 이놈이 그 이영우 팀장 네. 좀 보자고 그 유치장 직원을 통해서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영우 팀장이 야, 너 끝까지 막 길에서 주셨다고 오리발하고 이 정도 증거 나왔는데도 오리발이는 새끼 내가 니까지 새끼 만나서 뭐해 면담 거절을 해버렸어요. 되게 잘한 잘하신 거예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네. 이건 역시 그 팀장급이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줘야 돼? 나 이 새끼 거절이야. 너 이것만 가지고도 증거 충분하고 이거로도 너 이 새끼야 이제 우리 말로 적어도 30바퀴는 돌릴 수 있어 이 새끼야 이제 그런 얘기 했겠죠. 적어도 30바퀴는. 30년.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날 필요 없어 자식아 무슨 만나자고 그래 뭐 이렇게 했죠. 내가 꼭 예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지금 말하네. 내가 그렇게 했거든.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 만나서 뭐해 이 새끼야. 내가 그랬거든. 됐어 자식아.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지놈이 똥줄 타죠.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오리발 열심히 내밀던 놈이 유치장 직원을 통해서 담당 형사 만나자는 얘기는 나 백기 들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다만 뭔가 조건 붙여갖고 조금 득 보려고 면담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거 덥석 물으면 안 돼요. 네. 형사가 한번 끊어줘 버려야 돼. 필요 없어 새끼야. 이걸로 가서 살아. 30바퀴는 돌아 이 새끼네 적어도. 너 그리고 들어 보내놓고 다른 여자 많이 찾아갖고 열심히 물어다 놓을 거야 이 새끼야. 너 추가 연장되게. 이제 이 정도 던져주면 안에서 똥줄 타요. 네. 네. 그랬더니 진짜 똥줄이 탔나 봅니다. 네. 저 자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와서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체하고 만나줘야지. 네. 이때 굉장히 수사한 그 수사 스킬이에요. 그놈이 자백하겠습니다 하고 유치장 직원을 통해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만나. 그리고 만나서 데리고 나가고 담배 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끌고 들어가서 다이렉트 조사받아야 돼요. 그거 시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변합니다. 네. 변합니다. 그거 실패한 사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교수님. 유치장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만나자마자 끌고 들어가서 진술록화실에서 다이렉트 조사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 우리 형사 후배들 명심하십시오. 심리적으로 급박하게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조서 작성했어요. 네. 살인했대요. 근데 죽일 의향은 없었대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발범죄로 가려고 이제 헛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계획살인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CCTV에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폭행으로 기절만 시키고 금방 갈채갈 생각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피해 남성이 바깥으로 차 밖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멈췄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멈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둔기로 머리 가격했는데 어떻게 살해의 고의가 없어요. 근데 쫓아가면서까지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 놈은 그거를 좀 적용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백하는 조건으로. 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죽일 의향은 없었다. 폭행으로 기절만 시키고 금만 갈취할 생각이었다. 요렇게 받아주기를 원했던 거고 요렇게 경찰이 받아주면 적어도 계획범죄는 모면에서 약간의 형량의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정황을 판단해서 이놈의 행위를 정하기 때문에 헛소리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인적이 드물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결국은 돈 때문에 범행했다는 얘기는 했고요. 네. 얘가 이놈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담배 피면 안 된다며요. 여호와의 증인은 담배 피면 크게 담배, 저거 안 돼요. 술, 그다음에 다 안 되는데. 근데 같은 그 신자 어머니한테 이 담배 피다가 적발돼갖고 집을 쫓겨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놈이. 그 쫓겨나가지고 이제 전전하면서 안 보는 모양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신념으로. 네. 그 흡연 못하게 하는데 너 흡연했으니까 꺼져. 너 내 자식 아냐고 내쫓았나 봐요. 그 정도로 타이트한가 봐요. 이 여호와의 증인 그 어떤 교리에.
아우 네. 근데 저는 좀 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여와의 증인 또 총 안 잡으니까 군대 안 가잖아요. 네. 그 법정에서 심리 중이네요 이거 이놈. 아 그렇게 흡연이라든지 흡연을 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난 거고 네.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좀 심리 중에 있는 거예요. 요즘엔 뭐저 양심범 어쩌고 해가지고 그 복무 대체 복무 뭐 시키자 이런 그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심리 중에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는 병역 기피하면 즉시 잡아다 구속했어요. 네. 근데 지금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얘는 20대 때부터 공사 현장을 아마 흡연하다가 엄마한테 여호와의 증인 그 교리에 어긋난다고 그러고 쫓겨나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면서 살았나 봐요. 무서워요 이거. 뭐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이거 참작해달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내가 3천만 원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모아 왔었다. 근데 내가 주식 투자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다 이걸 다 날렸다. 스포츠 토토 했다면서요. 네. 스포츠 토토. 그래서 다 탕진한 거예요. 오히려 빚까지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잡혔을 때 얘가 진 빚이 채무가 1,300만 원이 더 있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돈 3천만 원을 다시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범행을 계획했다. 한탕 더해서 한탕 네.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위조 지폐 만들어가지고 금사고 또 이렇게 강도짓 해가지고 금사고 이러는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3천만 원을 벌었었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주식 투자나 인터넷 도박으로 날리다 보니까 다시 그 3천만 원 일해서 버는 건 싫고 그럼 남의 돈이나 뺏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탕해서. 네. 그래서 나쁜 놈의 범행을 새끼니. 나쁜 놈이가 진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게 중고나라 금 중고거래 요걸로 선정을 한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그 중고나라 사기치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시도한 게 이제 SNS로 알바를 먼저 구해요. 네. 구해놓고 이제 팝니다, 삽니다. 판다는 사람한테 접촉해서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만나기로 할 때 인터넷으로 구한 알바한테 위조 지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위조 지폐인 줄 모르고 갔다가 그 사람 주고 금 주면 받아온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은 금 팔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쓰려고 그러니까 위조 지폐인 거야. 그래서 그게 고소했던 게 이제 대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었던 거고. 사건이 접수가 되는 아마 이거 보이스피싱에서 참고했던 것 같아요. 이번. 네, 네. 근데 이게 중간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하기로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때 실제로 돈을 벌었어요. 이게 그 위조 지폐 해가지고 1,000만 원 해먹었더라고요. 사기쳤더라고요. 네. 2019년 12월 초에. 네. 12월 초에 벌써 1,000만 원을 한번 한 거예요. 위조 지폐 전달하고 금 1,000만 원을 점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데 이제 한 건 더 하자고 생각한 게 이번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잔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를 구입하고 또 외진 지역 아마 이게 땡땡땡 지도 포털 사이트 지도를 통해서 대충 보면 외진 곳이 나오잖아요. 요즘 위성 사진도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몇 군데 지역을 본인이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판다는 이 피해자분이 어디 사시는지를 물어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분 쪽으로 간 겁니다, 이놈이. 피해자분 그 집 쪽으로. 그래서 외진 지역 선정하고 그게 이제 신도안 면사무소 주변 지역을 선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7명.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이제 또 딴 사람들한테도 판매 게시글 글 올린 사람들한테도 계속 연락하면서 이동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한 번 아니라 본인은 계속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 군데 연락을 해봤던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피해자 김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차량 뒷자리에 만나갖고 승차한 거고요. 이거 참 이거 위험한 짓이었는데. 맞네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겠다고 하면서 미리 지가 봐둔 데가 답사했었잖아요. 네. 야구장 주차장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 CCTV 사각지대 있다는 거 아까 알아? 거기였잖아요. 네. CCTV 사각지대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거기네. 거기서 범행할 생각이었네. 네. 근데 이게 아마 이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그 범행이 안 됐다 보니까 다시 승차해서 그 인근 지역을 돌다가 간 곳이 아까 계룡대 시설관리소 쪽까지 이동을 했는데 거긴 CCTV가 보였는데 더 이상 이 막다른 골목이잖아. 네. 나 피해 남성도 뭐예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CCTV는 보이긴 보여.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만둘 텐데 이놈은 에이 뭐 더 이상 시간 끌 수는 없다. 성공하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얘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가렸잖아요. 어두운 시간대 얼굴을 마스크 이거 착용하고 가렸잖아요. 얼굴 잘 안 보이니까 CCTV 서로 찍혀도 지들이 나를 어떻게 잡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차 안에서 CCTV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피해자 후두부, 뒷자리에서 후두부를 강타할 거고요.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기절할 줄 알았대요. 한 방 때리면 기절할 줄 알았죠. 네. 근데 이제 막 막았나 봐요. 근데 이때 말했대요. 또 피해자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했대요. 마구 공격을 차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추격하면서 공격을 마구 하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아마 치매 어머니 있다는 걸 강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돌봐야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백정이지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마구 공격해가지고 결국 길까지 쫓아나와서 살해해서 쓰러졌고 그 사람 놔두고 그 사람 차 가지고 이제 도주했던 건데 뭐 지는 뭐 계속 뭐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래서 뭐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시킬 거라고 판단했다. 근데 거기가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데 누가 발견해서 그 밤 시간대에 시설 하는 군인들이 나오긴 하나요?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으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 완전 범죄로 생각한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계룡시 빠져나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평택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범행에 사용했던 망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천 흘러가는 소하천이라는 곳에다가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나중에 찾습니다. 네. 또 그 시궁창 같은 데 들어가고 뭐 이게 걸러내갖고 퍼내서 망치 찾습니다. 그건 뭐 엄청난 증거기 때문에요. 그 당일날 계룡시 빠져나와갖고 평택 거쳐서 평택에서 하천에다가 망치 버리고 거기서 안산 본호동 쪽으로 가서 그 본호동으로 왜 갔냐면 이놈이 이제 그 건축 현장 노동일하면서 그 숙소 그 인근에 있었나 봐요. 숙소 그 인근이니까 이제 연고 있는 대로 반드시 가긴 가요. 네, 네. 예. 안산시 본호동 가서 그 옛날에 노동일할 때 숙소에 있었던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큰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요. 자기 입었던 옷이 있구나. 망치로 그 공격하면 피가 튀잖아요. 네. 비산혈이 그 패딩 묻었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피 묻은 신발 이런 걸 다 벗어갖고 쓰레기 봉투 구입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변 쓰레기장에다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집단에는 완전 범죄한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망치도 찾습니다. 예, 하천 다 퍼내가지고 찾습니다. 대체로 이제 하천이 크잖아요. 그러면 앞뒤를 막아요. 범위를 정해놓고 이쪽 막고 이쪽 막아가지고 가능하면 물 빼내고 물을 빼내고 이제 그 바닥만 있는 상태에서 또 이 표층 그 개천은 그 밑에가 갯벌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단계적으로 파냅니다. 그래서 채 같은 걸로 다 쳐내요. 그 과정에서 찾습니다. 진짜 이 범죄자들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예요. 저 엄청 그 개천 막아놓고 저 삽으로 퍼갖고 채로 둘이서 해서 증거물 많이 찾아봤어요. 망치 찾았습니다. 이 자식 재판 들어갔죠? 네, 올해입니다. 네. 7월 20일. 얼마 안 됐어요. 7월 20일. 네, 여름인데요. 1심은 대전지법 형사 12부에서 있었고요. 이창경 재판장이 네, 해서 강도살인으로 징역 40년. 네, 징역 40년. 풀로 때린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사전 답사했고 둔기 사용했고 대포폰 사용했고 그리고 대포폰도 버렸거든요. 네. 주도 면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는 점.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중형을 때린다 하면서도 이제 사족을 좀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붙여야 되는 것 같아서 네.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직 피고인에게 수용 생활을 통한 교화, 갱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기는 이르다. 즉 말하면 사형을 때리지 않는 이유를 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징역 40년이면 나오면은 거의 한 60 몇 살가 65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은 때리지 않겠다. 그 소리입니다. 1심에서. 네. 항소심 갔죠. 이놈이 당연히 항소했죠. 네, 대전지법에서 대전고법으로 갑니다. 네. 형사 1부에서 이준면 재판장이 무기징역. 무기징역. 어,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하고 반성 안 한다. 네, 이유는 뭐냐면요. 음.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는데 예. 재판 과정에 오면서 다시 진술 또 뒤집는 거죠, 이놈이. 네. 이거는 반성 안 하는 태도예요, 말 그대로. 증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자백할 때도 유치장에서 열어주세요 하고 자백하면서도 저 헛소리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럼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자백한 거예요. 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또 오리발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나 공범이 있어요. 공범이 있대요. 가공에 공범을 만들어 이놈이 이제 이게 교도 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대가리 굴려가지고 창조하는 겁니다. 공범을 하나. 그러면서 나는 공범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데, 했대요. 네. 참. 이게 CR이나 맥힙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얘기했더라고. 일말에 반성하는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2심 재판부 결국 뭐 이게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무기징역이 징역 20년 살고 나서 다시 뭐 그 심사에서 나오는 25년 살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놈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1심에서 징역 40년을 준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물론 이제 강도살인은 일반 살인하고 달라요. 40년을 준 것도 내가 볼 때는 세게 준 건데 2심에서는 한술 더 떠갖고 40년 쳐. 아예 무기 때려 너는 평생 살아. 이렇게 할 정도로 1년에 그 두 가지 1심, 2심을 거쳤다면 얘는 제가 판단할 때 모범 생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쉽게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저 수용인 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1심, 2심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를 전부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놈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놈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 있어요. 그 2심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부득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나쁜 놈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인다는 게 열받는 거예요. 일 시켜갖고 지 스스로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 맨날 하지만 이런 놈들은 교도소에서 일 시킬 수 있을 만큼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금, 지 밥값 치르게 하고 거기서 남는 거는 피해자 가족들한테 죽는 날까지 입금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다니까요. 할 수 있다면. 그게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그 부분 많이 찾고 있어요, 사실은. 뭐 형을 창조하는 건 내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충남청 광역수사대 2팀. 네. 이영우 팀장 이하 이제 한장희 형사, 네. 박상천 형사, 네. 백승필 형사, 네. 노현진 형사. 네. 이름 들어보니까 전부 형사 이름이야 진짜. 형사들은 형사 이름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느낌이 있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거기다 논산경찰서에 있는 많은 또 그럼요. 논산 형사들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못 적어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가 대구에서 또 같이 그렇지. 공조해줬던 모든 이 형사님들에게 이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사건은 하도 예전 사건만 해서 한 번씩 섞어보자 싶어갖고 가장 최근 거를 제가 좀 추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직거래 많은데요. 그래 맞아요. 네, 이런 거 진짜 세세하고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조심하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예. 네,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